여러분과 이 귀여운 코알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둘 다 편하게 쉬면서 끊임없이 간식을 먹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지문도 비슷해요. 원숭이와 비슷하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코알라요? 코알라는 인간과 반대편에서 진화했지만 우리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지문을 같은 용도로 사용합니다. 물건을 쥐고 잡고 조작하고 주변의 질감과 모양을 더 세밀하게 인식하기 위해 지문이 필요하죠. 따라서 엑스박스 게임패드를 잡고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지문이 필요해요. 입맛이 까다로운 코알라를 위해 게임패드는 유칼립투스 잎과 같아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요. 우리는 뱃속에서 자랄 때부터 지문을 가지고 있어요. 지문은 능선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각 능선에는 피부 아래 땀샘과 연결된 모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잔, 테이블 및 기타 모든 종류의 표면을 만질 때 지문이 남는 거예요. 모두 땀 때문이에요. 모든 지문은 나선, 아치, 고리처럼 보이는 패턴을 형성해요. 이런 패턴은 사람의 DNA보다 훨씬 더 독특합니다. 지문이 다른 사람의 지문과 똑같을 확률은 640억 분의 1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헤어진 지문 쌍둥이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 독특한 패턴은 평생 동안 함께합니다. 지문이 어떻게든 손상되거나 지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피부 질환이 발생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다시 자라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손가락 끝의 피부는 탄력을 잃고 능선은 두꺼워집니다. 그 후에도 지문은 변하지 않지만 지문을 스캔하거나 지문을 채취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특정 작업을 하는 것이 지문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 특히 벽돌공이거나 손으로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경우 아름다운 자연 패턴의 디테일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정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람들도 같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활동을 중단하면 손끝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지문은 고유하고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신원 증명용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 않나요?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지문의 이러한 특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 같아요. 그들은 지문을 지늘게 찍어 비즈니스 거래를 기록했어요. 19세기부터 지문이 범죄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02년 영국 법정에서 처음으로 지문이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1년 후 이 아이디어는 뉴욕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다양한 유형의 지문 스캐너가 다양한 장치와 함께 제공되어 올바른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USB 드라이브, 스마트 잠금 장치 등의 잠금을 원터치로 해제할 수 있죠. 이 기술 자체는 매우 정확하지만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젖었거나 기름기가 많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다쳐서 스캔이 잘못되면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죠. 스캐너의 품질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휴대폰의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고품질 사진을 찍으려면 정말 좋은 센서와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문 인식 기술이 흠잡을 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휴대폰 시스템에 한 손가락을 저장하면 다른 손가락으로 잠금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수준에서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때때로 시스템이 등록된 손가락을 식별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기록에 없는 손가락을 식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 스캐너를 속이고 가짜 지문을 입력하는 것은 다소 까다롭지만 가능해요. 아이폰 터치 아이디가 출시된 직후 연구원들은 유리 표면에 지문을 찍고 스캐너를 속이기 위해 금형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발전은 멈추지 않았죠. 이제 스마트폰에는 초음파 지문 스캐너가 탑재되어 더 안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어떤 이유로 지문을 다시 만들기로 결정했다면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은 몰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델링 점토 또는 젤리곰을 만드는 젤라틴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젤라틴은 손가락과 비슷한 전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간단한 방법은 스티커 테이프에 손가락 끝을 대고 얻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스캐너를 속이는 겁니다. 또는 유리 표면에 지문을 찍은 다음 3D 프린터로 가져가 보정하고 인쇄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악당들이 누군가의 신원을 도용하거나 가젯의 잠금을 해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더 정교한 방법도 있어요. 지문을 어딘가에 남겼다면 지문이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스캔한 지문을 찾을 수도 있어요. 다음 단계는 이미지를 3D 모델로 변환하여 3D 프린터로 인쇄하는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이를 시도했지만 프린터에 사용되는 폴리머가 너무 단단해서 스캐너가 이를 사람의 손가락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진은 다른 해결책을 찾았고 적절한 재료로 의수를 만들기 위해 캐스트를 인수했어요. 많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악당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사진 한 장만으로도 누군가의 지문 패턴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의 테스트 결과 사진에서 손가락으로 평화 사인을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문에 초점이 맞고 조명이 좋으면 사진 촬영자가 3m 떨어져 있어도 패턴을 읽고 복사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내 지문에 액세스할 수 있다면 어떻게 지문을 악용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새 기기를 구입할 수 있지만 지문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악당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용자의 신원에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 잠금을 해제하고 온라인 뱅킹을 하고 디지털 지갑, 이메일, 의료 신원 및 기타 민감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어요. 사용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근무하는 건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모든 퍼즐을 맞추기가 정말 까다롭다는 거예요. 범죄자가 지문을 악용하려면 사진이나 지문 모형 이상의 것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지문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맞춤 제작 보석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어요. 640억 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펜던트가 확실하죠. 지문 인식의 안전성에 의구심이 든다면 지문 인식의 대안인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모든 박테리아 및 기타 미생물의 유전 물질이죠. 마이크로바이옴은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며 수백 명 중에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신원을 훔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을 거예요. 혀에는 작은 돌기와 융기로 이루어진 독특한 패턴이 있습니다. 혀는 입 안에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은 시간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 않아요. 입술 역시 융기와 함몰로 이루어진 독특한 무늬가 있습니다. 키스로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면 정말 로맨틱하겠죠? 또는 이런 식으로 범죄자를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범죄 현장에서 키스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그리고 발가락 지문도 있습니다. 이 역시 태아 때 고유한 패턴을 형성해요. 도둑이 바닥에 남긴 자국으로 신원을 확인한 사례도 있어요. 도둑이 스코틀랜드의 한 빵집에 침입했습니다. 밀가루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배심원단은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용의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귀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가장 독특한 신체 부위 중 하나예요. 귀 가장자리의 굴곡과 융기가 느껴지시나요? 세상에 똑같은 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귀 스캔으로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가능한지 두고 보죠.